급등TV 빵용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지수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수가 오늘은 되돌림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전 업종이 다 빨간불이었어요. 뭐 오늘 상승 종목이 거의 뭐 98% 정도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든 장은 아니었을 거라 볼 수 있지만, 오늘 장은 지수 자체를 본다면, 또 종목들을 본다면 그렇게 뭐랄까 폭등장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게, 지금 어떤 지수입니까? 지수가 거의 1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또는 되돌림 장세를 보여준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더 올라와서 5일선 위에서 이게 끝나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5일선 밑에서 끝났다는 점, 또 코스닥도 5일선 밑에서 끝났다는 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지난번 이런 상승으로 다시 이어진다면 좀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일단 오늘 장으로서 이제 바닥을 한번 잡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지금 장은 너무 달려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끝났다라고 보기도 그런 관망하는 장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가지야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른 업종 중에서 독특했던 업종들을 보시자면은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건설업과 의약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날 투매로 인해 반등이 세게 나왔고, 또 더불어서 셀트리온이나 HLB 같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오늘 게임스탑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다는 점에서 이런 큰 상승이 일어났고요. 또 우리가 건설주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섹터가 바로 건설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섹터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수를 보셨을 때도 건설 섹터는 역시나 뭐 코스피 지수와 똑같은 움직임이긴 하였지만, 오늘 상승률 2위 업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겠고요. 뉴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35층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꺾였던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이제 2월 5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그 안에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제도 개편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건설주들의 큰 흐름이, 어떤 상승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주로 볼 수 있는 NX가 오늘 큰 상승 28%까지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건설주 대부분이 많이 올랐는데, 뭐 GS건설 굉장히 큰 회사죠. 이것도 오늘 5일선 위로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도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HDC 현대건설도 있습니다. HDC 현대건설도 오늘 5일선 위까지 일단 올라와줬고, 대림건설 이런 종목들도 꽤 괜찮았고요. 건자재주 중에서 오늘 특별하게 삼목에스폼이 5일선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알루미늄 폼 1위 기업인데요. 이번 그 어떤 건설 대책, 재건축과 고층 빌딩이 괜찮다, 3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테마주적으로서 또 펀더멘탈적으로서 괜찮아서 오늘 많이 올랐다는 점을 볼 수 있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2월 5일 날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제도 이런 걸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2월 5일 날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건설주의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장주는 NX, 시총이 작은 NX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비록 밑꼬리를 달았지만, 이렇게 빠져서 시작했지만 내일 한번 추가, 또는 이게 이제 5일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5일선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뭐 살짝의 이런 조정 한번 주고서 이렇게 한번 더 튀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간단히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막판에 우리가 기아차, 우리가 9%또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빠졌지만 오늘 자체는 큰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 상승을 보여줬고 현대차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기아차를 봐야 되는 이유 바로 이 기아차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아차가 2월 9일 날 다음 주에 CEO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고요. 뭐 이날에 뭐 다양한 얘기를 할 텐데 미래 전략 같은 것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이제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이날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아차 2월 19일 날 기아차 이슈가 있었죠. 이날 상승이 이끌어나던 애플카와의 협업이 한 달 안에 아시죠? 한 달 안에 공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9일이면 추석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기아차 이슈가 2월 9일 날 CEO 인베스트 데이나 또는 2월 19일 날 기아차 재공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애플카 이슈 관련주 테마주를 보셔야 되겠고 뭐 그냥 조지아 공장이 전기차 공장으로서 쓰인다 이 얘기만 나오면 조금 약하겠죠. 좀 약하겠고 만약에 애플카까지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 또는 한다라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대답을 해주게 된다면 관련주들이 엄청난 호재로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지아 기아 관련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관련주는 역시 많이 알고 계시는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과열, 단일가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일가는 내일 풀리겠죠. 그리고 구형테크는 뭐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점은 이 갭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진산업이나 또 화신 이런 종목들이 이 조지아 기아차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월 19일을 대비해서 지금 조금씩 반등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흐름이 좋은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5일선 위로 올라온 종목이 없어서 아무래도 2월 9일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아직은 강한 모습을 안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 건자재주는 이번 주에 뉴스니까 보셔야 되겠고 기아차 뉴스는 다음 주 뉴스니까 이번 주 말쯤에 보시면 딱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주은행 얘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주은행 제가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 갈 때도 제가 이 4,700원 5,000원 미만에서 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고 오늘 장중 25%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인수 네이버의 인수 찌라시와 더불어서 품절주 이슈가 있죠. 그래서 사실 네이버 인수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네이버나 신한이 사야 되는 명분은 있으나 당장은 이뤄지기 힘들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끝난 뉴스라기보다는요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언젠간 이 네이버가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제주은행 이슈가 한 번은 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품절주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매매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끝났느냐를 판단할 때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 종목의 바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000원 미만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5,000원짜리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방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5,000원까지 빠질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을 때 이 지방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PBR이 0.21에서 0.29 정도를 받습니다. 뭐 BNK나 뭐 BNK나 또는 JB 금융지주, 요게 이제 전북은행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보통 PBR 0.2 정도를 받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업체도 지방은행이고 1금융권이죠. 그래서 PBR 0.21 이상은 받겠고, 아시다시피 이 기업의 모기업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0.39, PBR 0.39 정도를 받는데, 뭐 그 정도는 못 받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전북은행이나 부산 경북은행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죠. 왜냐, 이 기업의 모기업이 빵빵한 대기업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0.29, PBR 0.29 구간인 5,000원 미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만약에 하나 아시죠? 여러분들도 네이버 종토방 이런 거 들어가면 뭐 하한가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아무런 기준 없이 이런 뉴스에만 이제 따라서 하시게 되면은 정말 사야 되는 자리, 정말 기다려야 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말씀을 드렸죠? 품절주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품절주 성격상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을 보시면 우리가 10분봉을 보시죠. 10분봉 보시면 이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 것 같지만 이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슈팅 나오고 급락하고, 슈팅이 나오고 또 급락하고, 슈팅 나오고 급락하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품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절주 특성이라는 게 있고, 오히려 이런 품절주에서 우리는 기회를 노려봐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종목이 만약에 이런 네이버 종토방에 이 아무런 가치 평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한가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진짜로 하한가가 나서 5,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5,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으면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싼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추가 매수를 강하게 하셔야 되겠죠. 물론 제가 5,000원 미만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고, 6,000원 이상부터는 테마가 낀 구간이다. 6,000원 이상부터는 일단은 시중은행 이상의 PBR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테마가 껴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6,000원 이상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5,000원 미만에 들고 있었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멘탈이 털리시겠죠. 멘탈이 털리실 텐데, 그럴 때 절대 털리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자리는 용기 있게 들어갈 자리입니다. 5,000원 미만까지 떨어진다. 무조건 한 주라도 사시는 것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특성상 품절주고 또 이 네이버 인수 찌라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제주은행 A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반적인 이 되돌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섹터 두 가지와 또 제주은행 AS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사실 이 게임스탑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닐 수 있고, 이 게임스탑 사태로 인해서 지수가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지수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수가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이런 식으로의 큰 상승이 바로바로 나오진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 횡보 구간을 좀 거친 다음에 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